소나기의 유래. 아주 먼 옛날이었지. 어떤 스님 한 분이 똑똑똑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받으러 다녔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다 보니 어느새 바랑이 쌀로 가득 찼지. 하하, 이제는 절로 돌아가야겠군. 스님은 쌀이 든 바랑을 짊어지고 마을을 빠져나왔어. 무더운 여름 한낮이라 땀이 줄줄 흘렀지. 한참을 가고 있는데 작은 언덕이 보였어. 마침 그 언덕에 큰 나무 한 그루가 넓게 그늘을 들이우고 있지 뭐야. 여기서 잠시 쉬어가야겠구나. 거참 시원하다. 나무 관세음보살. 스님은 그늘에 바랑을 내려놓고 땀을 닦았어. 스님이 쉬는 언덕에서 그리 멀지 않은 논에 농부가 일을 하고 있었지. 논 주변의 풀밭에서는 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어. 더위에 지쳤는지 소도 그만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거야. 그러더니 질겅질겅 되새김질을 시작했어. 여보시오, 농부 양반. 스님이 부르는 소리에 농부는 잠시 허리를 폈지. 나를 불렀어? 왜 그러시오? 더운데 여기 나와 좀 쉬었다 하시지요. 풀을 뜯던 소마저 앉아 쉬지 않소. 농부는 일손을 멈추고 스님이 쉬고 있는 나무 그늘로 왔어. 스님과 농부는 나란히 앉아 바짝 말라가고 있는 들판을 바라보았지. 곡식이 무럭무럭 자랄 때인데 비가 오지 않아서 큰일이군요. 날이 이렇게 가물어서야 원. 농부가 걱정스러운 눈길로 들판을 바라보며 말했어. 그러자 스님이 입고 있던 장삼을 여기저기 만져보더니 이러는 거야. 걱정 마시오. 해지기 전에 비가 내릴 터이니. 그러자 농부는 스님과 하늘을 번갈아 쳐다보았지. 스님은 농담도 잘하시는군요. 농부는 스님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 농담이라니요? 해가 이렇게 쨍쨍한데 무슨 비가 온다고 그러십니까? 참, 곧 두고 보시오. 곧 비가 올 겁니다. 스님과 농부는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우겨댔지. 그럼 어디 누구 말이 맞는지 내기를 해봅시다. 농부가 큰 소리치며 말했어. 그럽시다. 스님 말이 맞으면 제가 저 소를 드리지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기 때문에 농부는 도저히 비가 온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농사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를 내기에 걸었던 거야. 그만큼 이길 자신이 있었지. 저는 가진 것이라곤 오늘 종일 동냥한 쌀밖에 없으니 이 쌀을 드리기로 하지요. 좋습니다, 스님. 스님은 스님대로 오랜 경험으로 보아 곧 비가 올 것이라고 믿었지. 그래서 하루 종일 힘들게 동냥한 쌀을 내기에 걸었던 거야. 농부는 다시 논으로 돌아가 일을 했어. 쌀 한 마리 공짜로 생기겠는걸. 농부는 좋아서 노래가 절로 나왔지. 스님은 나무 밑에 누워 하늘을 쳐다보다가 시원한 그늘에서 어느새 잠이 들었어.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 구름 한 점 없이 맑던 하늘에 갑자기 천둥이 치더니
먹구름이 몰려오지 않겠어? 그러더니 금방 장대 같은 빗줄기가 마구 쏟아지지 뭐야. 우와, 비가 오신다. 얼씨구 좋다. 비가 오신다. 농부는 옷이 젖는 줄도 모르고 논두렁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 농부는 자기가 내기에서 졌다는 것도 잊어버렸나 봐. 내기도 내기지만 그렇게 기다리던 비가 쏟아지고 있으니 농부가 얼마나 좋았겠어. 농부는 싱글벙글 웃으며 나무 밑으로 한달음에 달려왔어. 그리고 젖은 손으로 스님의 손을 덥석 잡았지. 스님, 참으로 용하십니다. 맑은 날에 갑자기 비가 올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농부는 스님을 바라보았어. 입고 있는 옷을 만져보고 짐작한 것이지요. 옷을 만져보고 아셨다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러 곳을 동냥하러 다니기 때문에 늘 옷이 땀에 젖어 있지요. 땀이 마르면서 소금기가 남는데 거기에 물기가 닿으면 눅눅해지거든요. 아까 장삼을 만져보니 몹시 눅눅하더군요. 공기 속에 물기가 많으니 곧 비가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기에 졌으니 이제 농부는 꼼짝없이 소를 내놓게 되었지. 농부는 울상이 된 얼굴로 스님에게 소고비를 건넸어. 스님, 약속대로 소를 드리겠습니다. 어서 몰고 가십시오. 고맙소이다. 스님은 소고비를 잡았지. 어느새 빗줄기도 뚝 그치고 하늘은 거짓말처럼 다시 새파랗게 맑아졌어. 소를 잃은 농부는 몹시 서운한 마음으로 돌아섰지. 그때 스님이 농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 이 소를 도로 돌려드리겠소. 아니, 소를 도로 주시다니요. 우리야 소가 아무 쓸모 없지만 농부님들에게는 소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겠소. 도로 드릴 테니 올해 농사를 잘 지으시길 바라오. 스님, 고맙습니다. 스님은 웃는 얼굴로 농부를 바라보다 바랑을 치고 훌쩍 떠났어.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여름날에 갑자기 쏟아지다 뚝 그치는 비를 소내기라고 했대. 소를 걸고 내기를 했다고 해서 말이지.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소내기는 소나기라고 부르게 되었지. 얘기 잘 들으셨나요? 호야토야의 옛날 이야기, 프란스토리가 들려주는 전래동화 소나기의 유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였던 소나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에는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영화 베테랑에서 등장해 유행어가 되었던 맷돌 손잡이가 없어졌다라는 의미인 어이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시 프란스토리가 아닌 저로 돌아가 볼게요. 저도 오늘 이 동화를 녹음하고 집으로 가서 일찍 자려고 했는데요. 황당하게도 예고에도 없던 소나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제 시간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분이 정말 어이가 없네. 유행이 정말 한
한참 지나고서야 해보는 어이없는 성대모사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정말 죄송합니다. 어이없이 내리는 소나기를 마주한 제 상황과는 달리 이야기 속에 나오는 농부처럼 가뭄 속 만난 소나기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함께하여 그 소나기의 끝에 찬란한 무지개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어이없는 농담 들으시고 잠이 안 오신다면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는 드려야겠죠? 편안한 밤 되세요. 프란스토리의 프란이었습니다.